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잘 일어나셨나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고민이나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듀클래스나 대산정기학원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미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먼저 공식을 잠깐 보면은 무부하시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전격 전압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전압 변동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극성이 어떻게 되죠? 같아야 돼요. 전압은요, 여러분 어때요? 같아야 돼요. 키가 똑같아야 이걸 들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수화 특성이 있어야겠죠. 내가 조금 내려가면 옆에서도 조금 같이 내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엔 좀 그러니까요. 간단하게만 복권 발전기는 뭐를 설치해야 되죠? 균합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 물론 여러분 복권 발전기도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일단은 매크로하게 봐서 복권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균합선이 필요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까지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다면 직류 전동기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칠판을 보시면 선생님 왜 발전기를 그려놓으셨죠? 아니에요. 전동기 그려놨어요. 여러분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한 끗 차이예요.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기능사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발전기라는 것은 어때요? 기계적인 힘이 들어와서 전기적인 출력이 나오는 거죠. 수차가 돌려주든 아니면 증기가 돌려주든 얘를 돌려줘요. 돌려주면 기계적인 힘이 들어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유도기전력이 단자에 이르게 되면 그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했다?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직류 전동기 역시 대자, 전기자, 정류자로 이루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끗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뭐냐면 전동기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자, 전동기예요. 전기가 들어와요. DC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이 뭐예요? 기계적인 회전력을 얻는 거예요.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얘가 뭘까요? 얘가 뭘 것 같아요? 계자. 그렇죠? 계자고요. 얘가 뭘까요? 얘가 전기자겠죠.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한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얘가 V, 바깥에서 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얘를 공급해 주면은 전기자에 전압이 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서도 이 전류에 의해서 여러분 전압이 발생하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어. 렌즈의 법칙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발전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냥 기전력이라고 했어. 그럼 그거하고 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역이란 말을 붙여준 겁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V고 여기 이 전기자가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까먹으셨나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 자,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전류를 도체에다 흘려보내주면 그 도체에는 수직 방향으로 힘이 회전 방향. 힘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회전하는 힘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랬든 저랬든. 자, 그러면은 이 역기전력, 이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압, 뜨는 전압, 이걸 E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요 E는 역기전력이야. 발전기에서는 얘를 뭐라고 했죠? 유도기전력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E라고 하고 뭐라고 읽어? 역기전력이다 라고 읽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전기자가 회전을 하죠. 이 회전력을 얻는 거거든요. 회전력? 그럼 왜 회전할까요? 뭐를 돌리기 위해서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자 축하고 전기자 축, 여러분 전동이 있으면 그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하고 어떤 something,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부하는 펌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풍기, 팬, 이해되십니까? 또는 펌프, 송풍기, 블로워 이런 것들이 부하로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회전력이 이 부하한테 전달이 된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전동기 파트에서는 얘가 공급이죠. 얘가 뭐예요? 얘가 공급이야. 그죠? 그리고 얘가 전기를 받는 거죠. 그리고 E가 얼마만큼 생기냐에 따라서 부하한테 주는 건 뭐예요? E가 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입력이 뭐야? V예요. V. 입력이 뭐라고요? V. 발전기에선 출력 단자에 붙어 있던 게 V였잖아요. 근데 전동기에서 그게 거꾸로 뒤바뀌어요. 제가 한 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그 한 끗 차이예요. 그러면 V, 단자잖아. V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2에다가 플러스 IA에 RA가 된다. 어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발전기에서는 뭐였죠? 마이너스였어. 근데 여기서 뭐다? 플러스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역기전력을 구하고 싶어. 즉, 내가 부하를 구동시키는 그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E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항을 시켜야겠죠. 여기 RA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역기전력 E는 이렇게 되는 거죠. E는 V-IA RA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이 공식을 이해를 하셨다면, 혹시 암기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선생님 부호만 바꾸면 되네요? 네, 맞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똑같아요. 자, 지금 여기 N극이고요. 여기 S극이죠. 자, 이게 뭐예요? 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운데 뭐 있어요? 전기자죠. 자, 보시면 전기자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건전지 2개를 붙였어요. 이 건전지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얘를 뭐예요? 여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배터리가 흘러서 얘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 배터리는 왜 안 그리셨나요? 여기다 어떻게 끈을 묶고 배터리 그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여기다 설치한 거예요. 요 배터리가 요 역할을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전동기 그리고 역기전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전동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동기야. 전동기. 전기를 공급해줘가지고 움직이는 회전력. 그러면 이 전동기 파트, 직류 전동기 파트에서 중요한 물리량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토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또는 회전하는 속도. 회전수하고 회전 속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회전수는 단위가 RPM이고요. 자, 토크. 토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회전력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회전력. 그래서 토크하고 회전수가 이 직류 전동기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낼 수 있고, 자, 회전수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토크를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회전수를 많이 올리거나 많이 낮추거나 또는 회전수를 회전수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직류 전동기 파트에서 배울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토크부터 잠깐 보자고요. 토크. 자, 토크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회전력이에요. 그럼 력. 이게 뭐예요? 여러분 힘력자잖아요. 힘이야, 힘. 근데 왜 토크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회전력 앞에 회전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거 그냥 force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얘가 이제 전기자지 않습니까? 전기자에 여기가 중심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체가 여기 양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 근데 얘가 뭘 해요?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할 때 force, 힘을 가하는데 이 중심으로서 떨어진 이 거리 R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거리 R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끝에서 받는 힘은 또는 이 중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받는 이 힘,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토크를 지금부터 T라고 할게요. T. 자, 토크는 여러분 힘에다가 뭘 곱하냐? 거리 R을 곱하면 돼요. 자, 요게 뭐다? 힘. 이건 뭐다? 거리. 힘의 단위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할게요. 뉴턴. 그리고 거리의 단위를 메타라고 할게요. 메타. 그래서 토크의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뉴턴 곱하기 메타 돼서 뉴턴 메타다. 요거 쓰기도 하고요. 또는 왜 이 단위만 써? 다른 것도 쓸 수도 있지. 그쵸? 자, 요것도 쓰고 또 뭐도 많이 쓰냐? 킬로그램 메타.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메타라는 단위는, 이 거리라는 단위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1m, 2m, 20m. 근데 이 뉴턴의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10뉴턴이야, 600뉴턴이야. 이게 잘 써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감이 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몸무게를 쟀어요. 몸무게를 쟀는데 자, 저울에 올라가요. 저울에 올라가면 여러분 제가 60kg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오! 그럼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뉴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대충 10을 곱하면 돼. 대충 얼마를 곱한다? 10. 그러면은 600kg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600뉴턴의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뉴턴의 힘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략 1kg 정도. 그럼 10뉴턴의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냐? 병따개 딸 때. 여러분 맥주나 소주 드실 때 병따개 이용하죠. 아니면 콜라 드실 때, 아니면 뭐 드실 때 그 병따개 때 힘은 그 정도의 힘. 그게 여러분 한 10뉴턴 정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뉴턴의 단위, 킬로그램의 단위 서로 환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환산할 때 좀 정확하게 환산을 해줘야죠. 그게 9.8배가 차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몇 배 차이 난다고요? 9.8배. 자, 몇 배? 9.8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토크 회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힘에다가 뭘 곱해요? 거리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힘을 가했다 할지라도 토크는, 회전하는 회전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지렛대의 원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소 탈 때. 시소 탈 때도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 딱 센터가 있어. 센터가 있어. 그럼 여기가 여기 60kg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몸무게가 30kg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중심 가운데 지점이라고 하면 거리가 여기도 뭐 3m, 여기도 3m 똑같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평평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또 30kg으로 눈을 찌라도요. 여러분 거리를요. 길게 빼주면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토크는 그냥 힘이 아니라 그 힘에다가 거리의 개념을 곱한 게 뭐다? 토크다라는 거. 요 정도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좀 칠판을 또 지워볼게요. 여러분 토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기중기, 크레인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전철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럼 엄청난 힘을 내려야 회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크가 매우 중요한 거죠. 얘를 돌리지를 못하면, 토크가 약하면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전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떤 게 중요하냐? 회전수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회전수. 제가 직류전동기 또는 전동기는 토크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회전수.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회전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기전력 E는 공식을 어떻게 썼냐면 V-IA-RA라고 했었죠. 근데 그 공식 말고 우리가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직류 발전기에서 이런 거 있었죠. 유도기전력은 60A분의 PZ 파이 N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류 발전기에서 중요한 거 얘하고 얘는 그냥 고정이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면 중요한 팩터는 두 개가 남는다. 바로 파이하고 N이 남는다라는 거죠. 오, 여러분 이 내용이 직류 전동기하고 똑같아요. 끝났네. 그래서 회전수 또는 속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역기전력은 누구하고 비례하는 관계예요? 자속. 이거 뭐였죠? 자속. 파이. 응?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기전력이 커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 N이 뭐예요? 회전수. 회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기전력이 커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N하고 파이의 관계를 볼게요. 자, 지금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자, 다시 쉽게 자, 얘하고 얘를 볼게요.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지. 얘가 커지면 뭐예요? 얘가 커지죠. 즉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 이 얘기잖아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 이거죠. 만약에 전기자에 90V 그때 얘가 1000rpm이래. 그럼 이런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100V가 됐어. 전압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회전수가 1200rpm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두 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회전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수 위주로 보시는 거야. 자속과 회전수의 관계. 그러면 회전수가 주인공이니까 N 빼볼게요. N은 자속하고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하는 관계야. 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무지막지하게. 그러면은 자속이 올라가면, 자속이 커지면 분모에 있으니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얘는 어떻게 돼? 내려와야겠죠. 거꾸로 얘가 만약에 작아졌어. 회전수는 커져야 된다 이거야. 이러한 관계들이 여러분 이러한 식에서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발전기도 내용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응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요.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뭐냐면 회전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크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토크 중요해요. 토크가 T야. 근데 토크는 제가 여기서 T라고 썼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회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죠. 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도체를 놓고 그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회전 방향. 이해되십니까? 오, 그러면 FBI. 힘이니까 얘를 마음속으로 F라고 둬도 되겠죠? 맞죠? 아까 전에 토크는 F 곱하기 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F라고 할게요. 마음속으로. 그럼 얘는 어떤 관계야? FBI죠. B하고 전류 I의 관계네. 아, B가 뭐예요?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니까 관계에 있는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자속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토크를 크게 하려면 뭐를 키우는 거야? 전류를 키우는 거지. 야오. 그러면은 토크하고 관련된 중요 인자는 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류. 그래서 여러분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주잖아요. 토크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 때 여러분 무슨 모터가 있어요? 시동 모터가 있죠. 기둥 모터. 처음 들어보셨어요? 스타트 모터가 있어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동을 걸 때 여러분께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죠. 그 엔진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찰나에 시동 모터가 엔진의 플라이휠을 돌려준단 말이야. 돌려줄 때 그게 엄청난 힘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직류전동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시동 모터, 짝가는 그 시동 모터가 순간적으로 전류를요 100A 이상 쭉 하고 빨아들이면서 엄청난 토크를 내면서 얘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류에 비례한다 말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또 전동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류 전동기의 종류에 따라서 발전기처럼 여러분 분권 전동기가 있고 직권 전동기가 있고 복권 전동기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전동기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전동기는 토크가 전류에 비례할 수도 있고 어떤 전동기는 토크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다. 이랬든 저랬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크하고 전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회전수하고 자속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워낙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토크하고 회전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토크하고 회전수는 무슨 관계일까요? 퀴즈.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이 관계를 보시면은
정답 말씀드릴게요. 토크하고 회전수는요, 무조건 반비례야. 무조건 뭐 한다고요? 반비례는 관계야. 아, 토크도 커지고, 회전수도 커지고, 회전수가 커지면 토크도 커지고,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저처럼, 여러분,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잘생기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아, 그거 너무 좀 반칙이지, 그죠? 네. 그건 반칙이라고 하고, 이해되시죠? 자, 토크가 크면 회전수가 작아요. 자, 회전수가 크면 토크가 작아요. 왜 자동차 엔진 생각하셔도 이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재밌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맥주나 한잔 해봐야겠다. 병따개가 2개 있잖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네. 짧은 걸로 한번 따봐야지. 아, 나만 먹지 말고 우리 원장님도 한 잔 따라드려야겠다. 이번엔 긴 걸로 해봐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